오늘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진짜 핵심 위주로 다루는 거라서 아무래도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답 선택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73회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막 이거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외워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거 공부하면서 편하게 옆에서 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실 수 있게 그거를 목표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한 내용들 PDF 파일로 하나 올라갈 거니까 그 하나하나 캡처 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걸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선택지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1번 선사시대 단골 문제죠. 선사시대 가볼게요. 내가 모든 키워드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키워드로 시대든 인물이든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좀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번 문제 보면은 옳은 것 고르는 문제예요. 사유재산, 계급 이런 키워드 나왔고 쌀, 벼농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민무니토기, 반달돌칼. 내가 외운 것 중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 시대는 언제죠? 이거는 청동기죠. 청동기와 관련된 거 고르면 청동기의 단골 키워드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1번 보면 동굴이나 강가에서 살았다. 내 집이 없었다. 이때는 구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신석기입니다. 쌀농사를 지은 게 청동기죠. 철제 농기구를 제작했다니까 이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근데 철기 시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포항제철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사실 철기 시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먹도끼, 집게 이런 뗀석기 사용했다? 그러면은 구석기 되겠죠. 2번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무제 침략에 싸웠대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반도 사이에서 중개무역했고 그 다음에 팔족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면은 수도는 왕검성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이 왕검성에서 한나라하고 마지막까지 한 1년 정도 전쟁을 벌였죠. 그러면 선택지 보면 임신서기석 언제죠? 이거죠. 두 명의 화랑이 자신들의 포부를 비석에다 세워놓은 거. 1500년이 지난 우리도 아직까지도 이 두 명의 포부를 읽을 수 있는 이 비석이 임신서기석. 화랑에 대한 거니까 신라가 되겠습니다. 칠지도는 뭐죠? 칠지도는 이렇게 총 7개의 날카로운 뾰족한 데가 있어서 칠지도입니다. 이거는 말이 많지만 지금 교과서 표현으로는 백제왕이 일본에게 하사한 물건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시기가 특정이 딱 되어 있진 않지만 백제 근초왕 시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칠지도가 나오면 이거 백제가 일본에게 외에게 준 거다. 이 제천 행사를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 암기 파트죠. 이제 슬슬 이것도 외워야 될 시기가 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정말 시험장 가서 마지막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는 거. 여러 나라의 특징들, 이 키워드들은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맹을 묻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회의에 대해서도 묻는데 이 화백회의는 신라예요. 이 회의도 가끔 이렇게 선택지로 나오니까 잠깐 보면 고구려는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는 정사암회의. 정사암이 우리 암석할 때 그 암이에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서 한 회의입니다. 비가 오면 못해요. 날이 이렇게 추워도 못합니다. 야외 회의예요. 신라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제죠. 모두가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는 그런 회의체였습니다. 시기 사이에 있던 걸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여기 키워드들 보면은 백제 왕이 고구려를 침입해서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그래서 고구려 왕이 그거 막다가 죽었답니다. 이거 언제죠? 백제 전성기죠. 백제의 근초고왕 시기입니다. 나를 보면 백제랑 고구려랑 싸웠고 고구려랑 백제가 싸웠는데 이 틈을 타서 신라 왕이 두 성을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힌트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신라가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신라의 전성기인가 해서 신라 진흥왕 시기입니다. 사실 이 나가 힌트가 막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속어법으로 가면 돼요. 다른 선택지가 좀 괜찮았습니다. 1번 보면은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협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벌포 전투하면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마지막으로 신라랑 당나라랑 둘이 싸웠죠. 그 대표 전투 두 가지가 기벌포랑
매소성 전투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통일신라로 가는 삼국통일 과정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면 우리 계백 결사대례, 그리고 황산벌 전투니까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전투.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국통일의 과정입니다. 7세기예요. 연개소문이 나오면 지금 고구려 수당 전쟁 시기입니다. 당나라랑 전쟁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7세기가 되겠습니다. 김춘추가 당으로 가서 동맹을 체결했다니까 이 동맹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삼국통일이 진행이 됐죠. 이것도 똑같이 7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소거가 되고 2번만 남아요. 2번은 우리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는 건 장수왕이 백제에 쳐들어가려고 본격적으로 수도까지 옮기고 남하 정책을 펼친 거니까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도읍지를 따라간대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읍이 3개나 있어요. 도읍이 3번이나 있었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죠. 백제죠.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 한성을 수도로 했을 때니까 처음이죠. 온조가 여기에 도읍을 잡았고, 아까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을 해서 여기 있던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급하게 천도를 한 곳이 지금의 공주지역 웅진이죠. 그리고 백제 성왕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도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부여지역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3번 보면은 벽돌 무덤이 있다. 정답 맞죠? 백제의 무령왕 때인데 이 벽돌 무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벽돌 무덤은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부여에서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굉장히 섬세한 금동대학로도 부여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여하면 또 대표적인 문화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이거죠. 부여 정림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이 탑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부를 혹시 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부여가 당시에 이제 백제 수도였으니까 쭉 돌다가 이 탑을 본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낙서를 하고 갑니다. 백제 멸망 내가 시킴 크크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하고 갔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글이 남아있다로도 종종 선택지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그러면 정답이 4번인데 4번 왕궁리 5층 석탑은 일단 지역도 틀리고 나라도 틀려요. 지역 자체가 익산이고 시대도 고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5층 석탑이고, 근데 사실 이 탑은 그렇게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탑은 아니죠. 익산에 있는 탑 중에 훨씬 더 중요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익산에는 이 탑이 있죠.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미륵사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래서 목조 양식을 띠고 있다. 목조에서 석탑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양식을 띠고 있다 라고 알려진 미륵사지 탑이 훨씬 중요합니다. 익산에서는. 5번 보겠습니다. 국가 고르면 되네요. 쌍용총 벽화가 나왔고, 벽화가 나오면은 이 고구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마무사, 안악사무분 다 고구려의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고구려를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1번이죠.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이거는 고구려 중에서도 전성기의 포문을 왕 소수림 왕 때죠. 이 태학이 우리나라 역사에 남겨진 최초의 대학이죠. 태학. 자, 선택지 보면은 골품이 있었던 나라 신라죠. 그리고 양계의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이게 고려인데 이 고려의 행정구역을 보면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 천리장성 국경을 기준으로 북계랑 동계, 그래서 양계라고 불리는 2개의 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해도 교주도에서 총 5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5도 양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수도 이 개경 말고도 고려가 중요하게 생각한 3군데가 있어요. 이 3군데가 서경, 평양, 그리고 지금의 서울, 남경, 그리고 옛날 신라의 수도였던 동경, 이렇게 3개의 주요 요충지를 삼았다. 3경이 있었고, 우리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안을 수용해서 전국에 12개의 목을 두고 우리 지방간을 파견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12개의 목도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고요. 아까 정사암, 우리 야외에서 회의했던 추워도 비와도 회의 못한 이 나라는 백제죠. 그리고 사출도를 주관했다. 이건 우리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고르는 겁니다.
통일신라의 경제예요.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1점 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통일신라 경제니까 정답은 5번이죠. 경주 바로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 신라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 1번 상평창이 나오면 사실 나라가 두 개가 겹쳐요. 상평창은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상평창을 처음에 설치한 왕을 물으면 고려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은병이 화폐 유통, 은병이 있었던 시기, 이 고려의 그 국토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화폐죠. 이게 나오면은 고려의 숙종 때입니다. 이 고려 시대 때도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몇 번 시도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폐를 시도한 왕은 고려 성종이에요. 건원중보를 한번 유통을 시킨 적이 있고, 고려 숙종 때는 두 개였어요. 해동통보, 은병, 이거는 고려 숙종 때입니다. 진대법, 이거는 언제죠? 고구려 때 을파소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덩이쇠, 그 쇠를 수출했다, 철기를 수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철기를 잘 다뤘던 나라가 삼국시대에 있었죠.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고르래요. 그 주요 키워드들 보면 정해공주 무덤,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이거 다 어느 나라에 대한 거죠? 발해에 대한 거죠. 발해를 찾으면은 정답은 2번이죠. 정당성, 선조성, 대내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당나라 제도를 굉장히 많이 차용했고 명칭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왔던 발해입니다. 다른 걸 보면은 아까 서경을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그 서경, 평양을 삼경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본 나라 고려. 영락을 사용했다. 이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죠. 구서당 10정, 우리 앞이 구로 시작하면 구서당 10정도 있었고 구주 오소경도 있었고, 이러면 이거는 통일신라를 묻는 문제죠. 독서 삼품가를 시행했다. 이거는 이렇게 선택지로는 종종 나옵니다. 통일신라 때 원성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진성여왕 때고 나라가 망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성여왕은 통일신라 때 왕인데, 통일신라 중에서도 그 나라가 말이 되면은 이렇게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통일신라 말이겠구나. 이때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난 중에서도 대표 난이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우리 1번 김은돌이 나오면은 언제죠? 통일신라의 거의 시작한 왕이죠. 신문왕 때입니다. 이 김은돌 반란을 숙청하면서 그때 많은 귀족들을 함께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 신문왕이죠. 우리 김삼이 효심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에 있었던 대표 농민의 난이 김삼이 효심이죠. 김유신이 비담의 난을 진압했다. 이거는 신라 때 선덕여왕 때인데, 이 드라마 했을 때 혹시 봤으면 이 김남길 배우님이 비담으로 나와서 비담이 선덕여왕을 사랑하는 그런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칼로 막 사람들 무찌르면서 덕만까지 50부, 덕만까지 30부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죠. 저만 봤나요? 자, 그리고 복심과 도침이 나왔어. 이렇게 두 글자 아니면 흑치상지, 이런 두 글자, 네 글자 인물이 나왔다.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의미하는 선택지입니다. 인물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묻네요. 자, 신라의 경혜왕이 습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공산전투에서 고려군한테 이겼대. 그러니까 이거는 후백제의 견훤이겠죠. 후백제다 보니까 진짜로 옛날 백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도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주 지역, 완산주에 도읍을 삼았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 훈요 10조를 남긴 왕은 태조 왕건이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것도 선택지로는 종종 나와요. 이게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사실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 잘 대우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떠올려 보면은 그 나라 마지막 왕의 말로가 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신라 마지막 왕은 왕건이 정말 극진이 되죠.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되게 오래 사세요. 왕건보다도 한참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경주 일대를 다스리는 사심관으로 임명됐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아까 미륵사를 창건했다. 미륵사 아까 보셨죠? 요 미륵사 턱, 탑, 이거는 백제 무왕 때니까 백제죠.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거는 그 위에 있었던 후고구려 혹은 태봉이라고 불렸던 곳의 궁예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다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이미 다 합격합시다. 한 번에 끝내
끝냅시다. 이런 문화사가 나오면은 어렵기는 한데 그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탑들이 내내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한번 눈에 좀 익어봅시다.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됐다. 이거 유명하죠.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죠. 보수공사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요 제일 위에 있는 기단이 톡 떨어져서 와장창 부서져서 보니까 안에 두루마리가 말려 있었고 걔를 살살살살 펴보니까 뭔가 인쇄물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당나라 소정방이 새긴 글이 있다. 우리 아까 보셨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습니다. 자장의 건의로 건립됐다. 이게 그 선택지 표현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황룡사 구축 목탑인데 이게 상상 복원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진흥왕 때 시작을 해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으로도 선택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또 하나의 문화재 중에 이 분황사 모전석탑도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한 80m가 됐다고 예상을 해요. 80m짜리가 이 정도의 건축물이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하게 높았던 탑이고 그 목탑이다 보니까 불에 타잖아. 그래서 몽골 침략 때 화재로 소실되었죠. 지금 경주 가보면 열심히 계속 보건공사하고 있죠.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이게 가에 대한 설명이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갈아서 쌓아뒀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아까 우리 신문왕이 만든 탑입니다. 신문왕의 아버지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탑이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수도 경주에 있습니다. 이 선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5번이 정답인데 사실 우리가 이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까지 외우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모양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모양하고 이것도 지금 승탑이거든요.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가 되면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 이런 승탑이 만들어지는데 승탑의 특징이 좀 키가 짜리몽땅하고 좀 통통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선종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 즈음의 승탑이겠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외워도 되거든요. 11번 볼게요. 왕을 묻는 문제예요. 내가 아는 키워드는 12목 있죠. 아까 이 12목은 언제죠? 성종 때고 성종의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가 정답이고 우리 양현고를 설치했다. 관학을 진흥하고자 했다. 이거는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을 만들었고 이 구제학당, 이 사립기관에서 자꾸 과거 급제자들이 배출이 되니까 공교육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종 때 우리 공교육도 좀 한번 활성화시키자 해서 설치한 기구 중에 하나가 양현고입니다. 광덕 중풍, 광으로 시작하는 연호? 그러면은 이거는 4대 광종 때죠. 아까 해동통보를 발행한 왕은 숙종이죠. 성종은 건원중보입니다. 정계와 계백요서는 태조 왕건 때입니다. 네.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소조대장경이 나오고 현종이 나왔어요. 우리 이게 최근에 반영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나왔다. 이거 지금 거란에 대한 문제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을 대비해서 만든 조직은 광군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윤관의 동북 구성은 언제죠? 이거는 여진을 묻는 문제죠.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는 별무반이죠. 몽골은 뭐죠? 몽골은 삼별초입니다.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했대요. 이거는 최무선 장군 때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려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싸웠죠. 고려 말이 되면은 정말로 위에서는 홍건적, 밑에서는 외구, 정말 한 700차례 정도 침입이 있었다. 거의 매번 침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걸로 외구를 만나서 무찔렀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위 장군이 아예 왜군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박위가 근거지를 토벌했다 하면은 이것도 역시 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이거는 명나라죠. 원명 교체기 때 명나라가 막 들어서니까 우리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이때가 기회다. 우리 명나라를 치자. 요동정벌하자. 라고 해서 누가 가죠? 이성계 장군이 가다가 위화도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회군하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런 스토리죠. 적절한 것은 문제예요. 보면은 삼국사기를 편찬했대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은 고려의 김부식이죠. 김부식에 대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개경파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딴소리긴 한데 제가 블라인드인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어떤 커플이 결혼식 날짜 잡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한쪽에. 근데 그 상대 쪽에 할아버지가 본이 어디냐 라고 해서 어디 김씨입니다 라고 했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너의 조상이 김부식 아니냐. 너네 집안 때문에 이 묘청의 난 때 우리 집안이 멸문을 당할 뻔했다. 원수의 집안이다. 결혼 못한다. 이래서 진짜 파토가 났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게 김부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사 10조를 국왕한테 올렸다 하면 이거는 고려의 무신정권 중에서도 최충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건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유했다. 이게 고려 말이 되면은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재헌에 대한 이야기죠.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비판했다. 이거는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죠. 이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을 썼습니다.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충이죠. 이 최충이 해동공자라고도 불렸고 실제로 본인도 과거 급제를 한 사람이고 관직을 할 때도 주로 과거 시험 출제자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갖고 은퇴해서 이 구제학당을 설립을 했죠.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다고요. 쪽집게 강의를 잘해줬다고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14번은 순서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게 무신정권 시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짧게 보면은 이런 흐름이죠. 처음에 무신정변이 막 일어났을 때의 주요 멤버를 보면은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 이렇게 4명의 이름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막 난립했던 무신들을 제압하고 홀로 우뚝 선 사람이 최충헌이죠. 그래서 최충헌이 봉사 10조, 교정도감 이런 걸 설치했고 그 아들 최후 때는 정방을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권력이 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씨 정권 시절에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환도하면서 여기서 무신 정권이 끝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항복 못한다 라고 싸웠던 그 조직이 삼별초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혼란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무신정권에 반대한다 라고 해서 일어났던 조의총의 난, 그리고 농민,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의 난의 대표는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이 만적은 최충헌 집의 노비였어요. 그래서 우리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던 만적의 난까지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면은 개경으로 환도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신정권 끝입니다. 마지막이고 조의총이 나오고 이의방 이의민이 나왔어요. 이거는 무신정변 직후거든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입니다. 최후가 나오고 정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최씨 정권 시대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 가가 되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공민왕이 나오고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이르는 이 시기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원이 우리나라를 간섭했던 시기, 원 간섭기죠. 원 간섭기에 옳은 것은을 고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가 있었고 원 간섭기 때는 친원파가 있었어요. 이 친원파를 부르는 말이 권문세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이거는 그 조선 말이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거를 구실 삼아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해오죠. 의종포기. 아까 의종이란 키워드가 나오면은 무신정권 시기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 설치됐다. 이거는 무신정권 중에서도 최충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네요. 경제상황. 국가만 고르면 돼요. 1123년 송나라 12세기를 물으니까 고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죠. 고려의 경제에서 주요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무역을 중심으로 했다. 또 하나는 관영상점을 운영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성 바로 옆에 있었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까지만 알아두세요. 우리 솔빈부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상, 이거는 개성상인이었죠.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상인이었습니다. 부경, 이거는 좀 어려운 키워드긴 한데 고구려, 초기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광산을 개발했다, 뭐 덕대가 나타났다, 이거 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국가의 탑, 그러니까 개성에 있었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탑, 경천사에 있었던 10층 석탑입니다. 고려의 탑을 고르면 되는데 보면은 그 하나하나 소거를 해봅시다. 여기 1번, 이 탑은 우리 아까 봤죠. 무구정강 대다라경이 발견됐던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죠. 통일신라 때 일이고, 이거 우리 많이 봤죠.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탑, 소정방이 낙서한 탑이죠. 4번, 이 탑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 4마리가 이 3층 석탑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그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화엄사라는 곳에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탑이고요. 이거 많이 봤죠? 익산에 있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때는 이렇게 층수도 많고 각도 많이 진 이런 탑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보면은 정도전을 숙청한 임금이래요. 누구죠?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은 이건 문화사 쪽에서 살짝 외워야 되는 파트기는 한데, 이 개미자를 주조했다, 주자소를 설치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조선시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이에요, 이 개미자가. 그러다가 그 아들 세종 때는 약간 활자의 모양을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갑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미자는 이방원, 갑인자는 세종입니다.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죠. 정치 도감,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도감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고려예요. 충무광 때 일인데 여기까지 외우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왕차료를 간행했다. 기근이 조선에 몇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기근이 명종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남이를 처형했다. 남이 장군이 등장한 시기가 예종이에요. 남이 장군 자체도 굉장히 젊은 라이징 스타였고 예종 재위 기간이 1년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재위 기간이 짧은데 그 짧은 재위 기간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남이 장군이 워낙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니까 그거를 시기한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거짓 고변을 합니다. 그래서 처형당해요. 이 남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금 가평에 남이섬이 있죠. 예종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구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세종이 등장하고 여기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대. 이거는 집현전이죠. 집현전에 대한 걸로 옳은 거는 4번입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자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세조가 싹을 자르자 해서 집현전을 폐지시켰죠. 그 나머지 선택지가 좀 어렵기는 했어요. 이 은대라고도 불렸다. 이게 승정원인데 그 승정원이 다른 말로 은대, 후원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패스. 칠제를 운영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그 고려시대 때 대학인데 아까 최충이 구제학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공기관의 대표인데 우리 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구제를 따라해서 칠제를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라고 하면은 조선에 있었던 6조 중에 하나인 호조입니다. 주로 이제 돈과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많이 담당해서 했죠. 호조가. 대사성, 이것도 여기까지 알기도 쉽지는 않은데 우리 그 드라마 보면은 성균관 대사성 나으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성균관 하면은 대사성, 이게 성균관의 대장이었습니다. 왕을 묻는 문제네요. 이 잘 읽다 보면은 성현이 나오고 악학괴범이 나옵니다. 우리 성현의 악학괴범, 성으로 시작하니까 성종이죠. 우리 그 음악과 관련돼서 박연, 그다음에 정간보, 이거는 세종 때고, 성현의 악학괴범은 성종이죠. 성종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경국대전을 이때 완성을 했죠. 가래집람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몰라도 됩니다. 동문휘고는 정조 때예요. 그 다음에 탕평비, 우리 너네 그만 싸워 라고 했던 그 왕은 영조죠.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이거는 붕당의 시작, 선조 때의 일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거를 옳게 고른 겁니다. 보면은 이 윤원형, 윤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림이 피해를 입었대요. 이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 우리가 사화라고 부르잖아요. 총 4차례의 사화가 있었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갑기을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처음 무오사화 연산군 때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본인의 어머니가 사형 먹고 죽었어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사건 갑자사화. 그 다음 왕인 중종 때는 조광조와 연루된 그런 사화는 기묘사화죠. 그 다음 다다음 왕이죠. 명종 때는 이제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외척 간의 다툼 윤씨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을사사화 마지막 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윤원형 윤임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겠구나 뽑아주시면 되고 무갑기을이니까 기묘사화 다음이죠. 그리고 명종 다음이 선조니까 선조와 기묘사화 사이 이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묻는 문제네요. 조선 사절단이래요. 보면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했대. 이거는 어떤 거죠? 총 12차례에 걸쳐서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통신사와 관련된 정답은 5번이에요. 2017년인가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행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청나라와 관련된 거죠.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연행사로 파견을 했고 그때 그 대표적인 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여기 가서 청나라의 문물들을 보고 열하일기를 썼죠.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고종 때입니다. 조사 시찰단을 고종이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을 해요.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여기까지 외우기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고종 때예요. 고종 때 미국에 파견했던 보빙사 일행입니다. 조천록 여기까지는 패스합시다. 그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조선 전기에 있었던 강희안의 그림이에요. 그 조선 전기니까 이렇게 보면은 조선 전기의 특징은 약간 좀 신선이 나올 것 같고 좀 이렇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4번이죠. 고사 관수도 노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즈넉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1번,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뺐어요. 2번은 좀 실생활과 가깝잖아요. 생긴 게 남녀 간의 연애 하고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의 그림이고 신윤복 화가의 작품이죠. 이거 뭐죠? 이거 공부하면서 한 번쯤 봤을 수 있어요. 정선,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조선 후기고 이때부터는 그 정선이 또 되게 중요한 화가로 불리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진경산수화를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화가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 정선을 기점으로는 직접 진경이니까 진짜 경치야. 이것도 금강산에 가서 직접 보고 그렸다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 유명한 작품이 이거죠.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모습을 구름이 잔뜩 있을 때 그림이죠. 이것도 정선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란, 전쟁을 고르는 거네요. 삼전도의 굴욕 바로 나오죠. 청의 요구래. 그러니까 이거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인데 여기까지는 쉽게 찾았어. 선택지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속어법으로 갑시다. 아닌 거를 고르면 되니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거는 조선의 4대왕 세종 때의 일이죠. 강홍립이 나오면은 이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조헌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했대요. 이거는 임진왜란이고 신립이 배수진을 쳤다. 이것도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머지가 다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없애려고 실시할 것을 주장했대요. 조선 후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경제를 정말 많이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이니까 대표 키워드가 공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 양반한테 군포를 걷었어. 세금을 걷었대. 양반한테 뭘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는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폭포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결작, 선무군관포 뭐에 대한 중요 키워드죠? 영조의 균역법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풍용에 따라서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했다. 그리고 비옥도에 따라서는 6등급으로 부과했다. 이렇게 최대한 좀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 이거는 우리 갓 세종님이죠. 세종이 제안한 전세 제도입니다.
인물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시빈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거 반대하다가 유배당했대요. 장희빈이 나왔어. 그러니까 숙종 때일 거고, 숙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정치사에서는 환국이 있잖아요. 환국 때 유배당해서 거기서 사약을 받은 사람, 우리 대표적인 사람으로 송시열이 있죠.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효종의 친구이자 효종의 아들, 현종의 스승이자 또 그 아들 숙종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 대표적인 사건이 두 차례 예성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송시열이 굉장히 크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키워드는 사실 이거를 좀 알긴 해야 돼요. 조선 후기 암기의 밭,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선택지 소거가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고득점 받아보고 싶어. 아까 3급이 목표야? 그럼 여기까지는 내려놔도 돼요. 근데 아니야, 나 1급 맞아야 돼. 혹은 좀 고득점 맞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전설 의삼문답을 집필했다. 거의 과학자에 가까웠던 학자인 홍대용이죠. 양명학 강화화파를 만든 사람은 정제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사체, 우리 추사 김정희가 있죠. 그 양반전을 지었다. 박지원의 양반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보면은 키워드, 내가 아는 키워드는 비변사 조선 후기인데, 도고도 조선 후기의 키워드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 요 2번부터 5번은 다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이 1번이죠. 아까 건원 중번은 언제죠? 고려의 성종 때죠. 왕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골라보면 무예도보 통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요건 알죠? 장용영까지 나왔으면 알아야 돼요. 조선의 정조죠. 정조에 대한 걸로 옳은 거니까 골라보시면은 우리 규장각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래서 청과의 국경을 정한 왕 숙종이죠.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이것도 좀 어려운 암기거리긴 합니다만 고종 때요. 흥선대원군이 한 일입니다. 속대전, 우리 경국대전이 너무 오래돼서 그 조선의 상황에 맞게 법을 좀 개정하자 해서 만든 책입니다. 속대전은 영조 때고,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을 만들었다, 제작했다. 세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옳은 것은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렇게 신문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더라고요. 먼저 보면은, 자, 기억 순한문 신문이었다. 한성순보 보면은 다 한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됐다. 서재필이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신문도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입니다. 손기정 사진을 일장기를 지우고 올린 언론사 동아일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죠.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된 거는 우리 한성주보입니다. 그 황성신문 하면은 대표 키워드가 뭐가 있죠? 북한문이 혼용되어 있었고, 유생층을 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신문이고, 그 주요 기사가 우리 을사득약 체결되고 나서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복이 여기에 게재되었다. 중요하죠. 대한매일신보는 제일 중요한 게 대구에서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이렇게 조약이 나오면은 어렵기는 한데, 보면은 일본한테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이게 나오면은 우리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맺으면서 연이어서 부속 조약으로 같이 체결한 것 중에 조일 무역장정이 있어요. 이거를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너무 많이 쌀이 수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걸 좀 막아야겠다. 이러다가 우리 먹을 쌀도 없다. 라고 해서 이 조약, 이거를 한번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무역장정 혹은 통상장정이라고도 불리는 거를 다시 체결을 하죠. 여기 보면은 국내 양식이 결핍될 게 우려가 되면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조약이 그래서 좀 추가가 돼요, 조항이. 이 사이의 일이니까 76년에서 83년 사이의 일이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조미 수호통상 조약은 82년도에 체결이 되죠.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러시아가 용안포 조차를 요구한 건 러일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1903년도입니다. 거문도를 불법 정령했다 하면 이제 러시아랑 한창 영국이 견제하던 시기 1880년대 중반의 일이고,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한 이거를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그 전년도인 7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이 맺어졌대.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 수립된 시기에 맺어졌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31번쯤 됐어.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신미양요 아니면 병인양요가 무조건 나올 건데 여기 미국이 나와요. 평양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을 좌초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죠. 신미양요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어제원 장군 그리고 광성보 전투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1811년 순조 때의 일입니다. 임술 농민봉기 이거는 철종 때 있었던 일이고 백서 사건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순조 때 일입니다.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대규모로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건 이때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 백서 사건입니다.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거는 효종 때의 일이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이거는 요 키워드를 우리 좀 알긴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로는 반드시 나니까 각 시기별로 이게 갑오개혁 중에서도 몇 차 갑오개혁인지 을미개혁, 3차 개혁 이거 각각 어떤 내용,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 라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니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박영효 나오고 김홍집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단발령이 나옵니다. 단발령이 공포된 거는 3차 을미개혁되고 박영효, 김홍집 내각이 함께 한 게 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차 갑오개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5번이죠.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고 1번은 과거제가 폐지된 거는 1차죠. 아까 호포제,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요구한 거는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교정청이 설치됐다는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동학농민운동 때 일이고 이영으로 통합됐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이제 같이 설치가 되고 이 시기이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80년, 81년 이 상황입니다. 어렵기는 하죠. 옳은 것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얘기예요. 동학농민운동도 무조건 또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순서를 한번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 이 고부지역에 전라도 고부지역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막 횡포를 부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조정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상조사를 좀 해봐 라고 해서 도성에서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이용태가 조병갑 편을 든 거야. 백성들 너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공정하지 않잖아 라고 해서 봉기하죠. 그리고 연이어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대표 전투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런 게 있고 급기야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요. 전주성이 나름 그 조선에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여기까지 점령이 되니까 정부가 깜짝 놀래. 그래서 알았어. 우리가 너네 요구 들어줄게.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농민들이 요구한 게 우리 자치기구를 만들게. 그게 집강소고 정부에 우리가 몇 가지 요구할 게 있어. 그래서 패정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패정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죠. 그랬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구실로 청나라가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일본이 10년 전에 우리가 청나라 너네랑 텐진 조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거를 구실로 일본도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청일 전쟁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니까 동학농민운동 요 사람들이 뭐야 이번에는 외세가 문제야? 우리 외세를 무찌르자 하면서 2차 봉기를 하고 그 중에서 대표 전투가 이 공주에 있었던 우금치 전투가 있죠.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동학농민군이 붙었는데 압도적인 병력 차이로 일본이 승리하면서 결국 전봉준도 이때 체포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우리 쉽게 황룡 전적이 나오면은 농민군이 한창 승리할 때니까 3번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순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동학이라는 거를 창시한 사람이 최재우고 최재우가 처형된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를 보면은 조병갑이 탐학에 맞서서 먼저 들고 일어나죠.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연정연승할 때가 세 번째. 그래서 정부가 우리 화해하자 화약을 맺는 게 네 번째죠. 그러다가 마지막 이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전봉준이 체포가 됩니다.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네요. 고종의 강제퇴위가 나오고 군대의 강제해산이 있어요.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한 시기니까 1907년 정미의병에 대한 문제죠. 이 군대가 강제해산이 되면서 군대가 통으로 의병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죠. 한중연합전선을 한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죠. 그 중에서도 1930년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을사늑약 맺고 나서 그 을사의병들이 나올 때 그 시기고 고경명이 나오면은 이거는 옛날 그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우리 봉오동 전투는 영화로도 나왔죠. 1920년입니다.
개혁으로 옳은 것은 고르네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니까 우리 대한제국이 있고 나서 한 개혁, 마지막 개혁, 광무개혁이죠. 여기서 보면은 광무개혁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내용이죠. 5번이 정답이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이거는 가보개혁 중에서도 2차 가보개혁이죠. 노비법, 더 이상 노비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한 거는 가보개혁 중에 1차 때입니다.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찬성한 거는 81년도, 1881년도고, 유경공원도 종종 나오는 키워드인데 1886년이에요. 1880년대 정도만이라도 알아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옳은 것은, 이것도 안 나오면은 이상한 문제죠. 3월 1일 나오면 바로 알죠. 1919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운동입니다. 이거를 계기로 있었던 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상하이에서. 그 통감부 그리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처 요구, 이거는 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 순종의 인산일은 고종황제의 아들이 순종이니까 앞으로 7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이거 보면은 성진의 각 학교 독서회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네요. 이런 문제가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인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키워드를 잘 보면 청산리 전투가 나왔어요. 청산리 전투를 이끈 이 단체의 지도부래요. 청산리 전투는 우리 북로군정서군이죠. 북로군정서군이 활동한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이에요. 북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같이 있었던 기관이 중광단이에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릉가가 나왔으면은 우리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다 조선 혁명군에 대한 전투인데, 이거는 내가 1급이 목표다, 100점이 목표다 라고 하면 알고, 아니면 패스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국내 진공작전, 이거는 알아야 돼요. 다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대한임시정부에 소속된 군사단체였죠. 한국광복군. 중국과 함께 활약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선의용군입니다. 동북항일연군, 이거는 선택지로는 나오는데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선택지 오답 요원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답이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을 묻는 문제네요. 여기 보면은 신안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신안촌을 보면 이거 있죠. 러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신안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 요 연해주 지역,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들에 대해서도 하나씩만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우리 심훈이 나왔으니까 심훈의 상록수가 있죠. 제가 상록수 책을 그 중학생 때 필독도서라서 읽어봤는데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 두 남녀 주인공들이 농촌에 가서 막 계몽 운동을 합니다. 글자도 알려주고 막 이런 계몽 운동을 많이 해요. 이 계몽 운동을 많이 한 이 운동이 브나로드 운동이죠. 동아일보가 주관한 1920년대 중반 3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죠. 우리 별해는 밤, 이 시를 남기신 이 시인은 윤동주 시인이죠. 국문연구소가 나오면 주시경 선생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어레를 조직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돼요. 이 시기가 1920년대,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학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교 구신론,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이죠. 40번이네요.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은 경성에 백화점이 막 있어. 근데 똑같이 경성에 그 토막집, 토막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식민지 근대 도시의 이중성이다. 우리 샹팡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백정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물으면 어느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다 하면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캐러멜도 싸우고 있대요.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국가 총동원법까지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 전쟁 시기라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 이때죠. 이때 대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애국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경성제국대학, 대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해서 밀립대학 건립운동도 같이 일어났죠. 조선인한테만 태영령을 시행했던 시기는
1910년대죠. 원산 총파업, 이거는 그 아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1929년이에요. 안창남이라는 분이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병들, 무장단체들한테 되게 많이 본인이 갖고 있는 조종 실력 알려주시다가 승국하신 분입니다. 1920년대의 상황이에요. 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여기 보면은 정답이 1번인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면은 이거는 신민회가 아니라 신간회입니다. 신간회가 우리 그 192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세력이랑 민족주의 세력이랑 우리가 같이 그냥 손을 잡고 광복을 위해 노력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이 신간회가 했던 중요한 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또 하나가 같은 해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도 신간회가 지원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신민회는 뭐냐? 신민회는 이겁니다. 1907년부터 11년까지 있었던 비밀 결사단체예요. 이 비밀이라는 키워드가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거 없애려고 너네가 그 우리 데라우시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그거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이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걸로 적절한 것을 묻네요. 여기 보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죠? 그래서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 제주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진상보고서 발간하고 제주도 가서 정부 차원에서 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허정과도 정부, 이거는 4.19 혁명 끝난 직후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그때 있었던 국무총리가 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한 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허정과도 정부가 있었어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서울의 봄을 안 봐서 거기 영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신군부 때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우리 장기 독재를 비판한다. 3.1 민주 구국선언이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시기고, 이것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얘도 역시 유신체제 때 있었던 일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 보면은 대표 키워드가 4.19 혁명이죠. 4.19 혁명으로 하야한 대통령이니까 이승만 정부를 묻는 문제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이에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거는 언제죠? 박정희 정부 1970년이죠. 그 헌법이 시행된 시기로 적절한 것은 보면은 박 대통령을 신임하지요. 대충 감이 오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됐다.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키워드도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 시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신 체제에서 있었던 것, 이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민방위군에 소집된대요. 막 청년이 소집을 당해. 군대, 이거는 전쟁 시기겠죠. 6.25 전쟁입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아직 대한민국 건립 전입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의 일이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죠. 민주화 운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가 호헌 철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때고, 보면은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를 요구했던 이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항쟁이죠. 그러니까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일 국교 정상회의에 반대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6.3 시위입니다.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삼선 개헌에 반대했다. 그래서 뭘 결성했다라는 게 나오면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 의원 내각제로 이 사건 이후에 바뀌었죠. 4.19 혁명 이후에 잠깐 의원 내각제로 바뀝니다. 47, 48은 연달아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47번 문제가 순서에 맞게 나열한 거니까 순서를 먼저 한번 보면, 가를 보면은 노급을 폐지했대요. 이 각 나라별로 있었던, 각 시기별로 있었던 경제 상황이거든요. 노급을 폐지한 왕, 우리 갑자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통일신라 때의 신문왕이죠. 여기는 키워드를 줬어요. 전식과래요. 전식과 하면은 고려의 5대 왕입니다. 경종 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과전법이 나옵니다. 과전은 과전법 직후에 조선이 건국이 되니까 고려 말 상황이죠. 여기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줬던 직전법을 시행했다고 하니까 조선의 세조 때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나다라 쪼르륵 이 순서대로 시행이 됐네요.
기역 니은 왕에 대한 걸로 옳은 건데 우리 아까 기역이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었어요. 신문왕은 전국에 구조 5소경을 설치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한 왕, 율령을 반포한 왕, 그 다음에 그 불교를 수용한 왕 다 이때죠. 신라의 법풍왕입니다. 니은이 조선 세조에 대한 얘기였죠.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죠. 초계 문신제도 젊은 신하들 내가 직접 가르칠게 라고 했던 왕은 조선의 정조입니다. 옳은 것은 고직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각 대통령별로 했던 주요 키워드들은 조금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그 교복 자율화,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복 두발 자율화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를 고르면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이 2번입니다. 그 전두환 때는 언론에다가 보도 지침을 내렸어요. 어떠어떠한 거는 언론에 내보낼 수 없다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도 지침으로 언론이 통제됐다. 2번이 정답입니다.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이니까 88년이면은 노태우 정부 때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거는 95년도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 호주제가 폐지됐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2008년 2월까지였는데 2008년 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지역을 찾는 문제네요.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우포늪이 있다. 너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없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사실 나머지 갖고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나마 힌트가 되는 게 이 신라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죠. 이 신라 진흥왕이 막 영토를 넓히고 여기저기 비석을 총 5군데다가 세웠는데 2군데는 함경도에 있고 하나는 서울 북한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양에 있고, 또 하나가 이 대가야를 정복하고 창녕에 세운 창녕비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창녕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50번까지 한번 문제풀이를 해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혹시 제가 지금 말실수했는지 한 번만 검토해서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업로드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내용들은 또 PDF 파일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73회 시험 깔끔하게 한 번에 다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